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국내 증시 저는 기분 좋게 출발할 줄 알았는데 네. 초반에 잠깐 빨간불 켜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힘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국부펀드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은 좀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오늘 오전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네. 지난 이틀 동안에도 힘들긴 했지만 오늘 오전에 그야말로 좀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공포 구간이 좀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코스닥에 제가 3분봉을 보면서 잠깐 이제 시장의 추이를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리고 네. 싶은데 오늘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 지수가 1.7% 정도 급반등이 좀 성공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츠려 있던 국내 증시가 오늘 한 번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시초가가 지나치게 좀 많이 떠서 출발을 좀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매도세를 좀 쏟아내면서 오늘 오전장 고점 대비해서 불과 1시간 만에 무려 35포인트가 쏟아졌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봉이 9시에 출발을 하고 10시까지 821포인트까지 주저앉았다가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좀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전환은 좀 됐거든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1010만고 끝에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인 저점을 좀 만들고 있고 60일 이평을 정확하게 찍고 추세를 좀 회복해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정확하게 한 달 전쯤에 코로나19 2차 팬데믹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도 60일 이평까지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었다가 그때 이후로 V자 상승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바닥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오전장에 이제 힘겨웠던 흐름을 조금 뒤로 하고 새롭게 이제 시장이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관들의 매도세만 좀 줄어든다면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조정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방금 전에 예담 아나운서가 이제 국부펀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각국의 이제 국부펀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있고요. 사우디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이제 국부펀드들이 있거든요. 이 국부펀드들이 유럽 시장의 비중 그리고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워낙 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네, 네. 많이 오르고 나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내놓으면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 특히나 어저께 장중에 거의 7천억이 넘는 매도세가 이제 좀 쏟아진 부분이 네. 바로 국부펀드와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매도가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계 창구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이런 소문들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더 심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트리거를 좀 쏘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 오후장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지수의 이제 회복세를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대응을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제일 또 걱정되는 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악재는 이제 다 반영된 걸까도 궁금하실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의 대내적인 여러 가지 악재들, 미중 갈등도 아직 해소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가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에서도 계속 확산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부분, 이런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네. 다만 이미 충분히 시장이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서 미국 기술주들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고요.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8월 중순 이후에 9월 초까지 또 가파른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이제는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는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포트에 새롭게 담아볼 네.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동화기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동화기업이 오늘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인데 네. 오늘 특히나 시장 조정이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의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나서 아니 별거 없네.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네. 평이 이제 중론인데요. 오히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문에 약간 좀 움츠러들어 있어서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상승을 할 줄 알고 오늘 뭐 죄다, 소재, 장비, 부품 종목들이 전부 다 갭상승을 좀 강하게 좀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갭상승 출발하자마자 기관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를 좀 쏟아내면서 LG화학도 장중에 4%가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뭐 에코프로, BM, LNF, 뭐 대주전자재료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흘러내려버리는 흐름들이 네. 나타났거든요. 근데 동화기업이라는 기업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해액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테슬라가 아무리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분리막이 없는 배터리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해액이라든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바인더 용매, 양극재 바인더 용매를 다시 정제하는 이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어찌 보면은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오늘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같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좀 들어왔지만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아래 꼬리를 좀 만들고 있는 43,000원 정도 구간일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고요. 추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직전 저점 부근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장대 양봉 만들면서 강하게 들어올린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들 마시고 시장 분위기 좀 좋아지면 역시나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네. 걸 이제 좀 염두를 좀 해두시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목표가는 58,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유닛 테스트인데 네. 이 종목은 지금 또 흐름 어떠할까요? 네, 유닛 테스트는 어저께 21,650원 자리에서 소개를 좀 그쵸.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오늘 제법 강하게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장중에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23,000원 정도 근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어제 제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년이 되면 아마도 영업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이 유닛 테스트처럼 대부분 다 조정을 좀 큰 폭으로 좀 받았었는데 어찌 보면 타이밍상 어제가 이제 많이 흘러내린 자리 거의 이제 조정의 끝자락 무렵에서 이제 매수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이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쨌든 저점 공략에 이제 아주 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아드리지 않았는데 24,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요. 목표가 살짝 좀 올려가지고요. 네. 25,000원까지 다시 한번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역시나 뭐 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되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짧게 챙기는 전략으로 25,000원의 목표가까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15일에 꼽으셨던 올릭스인데 네.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사실 이 제약바이오의 업종 등락이 이제 엇갈리고 그렇죠. 있는데 흐름이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 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고요. 빠질 때 또 제일 무식하게 제일 심하게 빠지는 업종도 제약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근데 올릭스는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요. 64,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6만 원 가격권을 좀 회복을 좀 해주고 있죠. 네. 역시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회복도 그만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빠르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15% 20% 가까이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종목은 뭐 끼케해봤자 한 7%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전히 21선 추세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을 높이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신규 접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6만 원 근처에서 올릭스 한번 보시고요. RNA 세포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즘에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무조건 플랫폼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올릭스라는 기업 역시도 플랫폼 기술이 부각될 수 있고 특히나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단점이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신종 사채를 워낙 많이 발행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네. 오버행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기는 하는데요. 이 올릭스라는 기업은 그런 전환사채,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 물량이 거의 없는 오버행 이슈가 많이 이제 희석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큰 염려 없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또 알차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문자 사연 시간이죠. 오늘의 문자 사연은 2030님의 사연 할게요. 뉴지랩이에요. 네. 뉴지랩 16,950원에 비중은 30%고요. 매니저님 항상 잘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근심이 좀 깊으실 텐데 뉴지랩은 그래도 뭐 16,9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9월 초에 이제 단기 고점
저점 만들고 나서 한 2주 이상 조정을 조금 받은 그런 패턴이거든요. 21선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직전에도 21선 조정 이후에 V자 반등이 좀 크게 나오면서 정고점을 높였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뭐 오늘 다시 100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약간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그쵸. 있는데요. 미국은 다시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되고 네. 있고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유럽이 유럽은 난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금 뭐 경제 봉쇄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확산이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이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점만 좀 잘 잡힌다면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18,000원의 목표 가격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오늘 시간상 우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그래도 우리 영민 DJ가 알차게 준비한 첫 번째 원샷원기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뭐 탑픽은 네.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자율주행 종목을 좀 미리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삼성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오늘 제법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10,000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오늘 제가 두 종목 준비해왔는데 둘 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와 연결이 되는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19,150원에 해성 DS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 종목이 자율주행 수혜주로 부각이 되지 않는가? 제가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할 정도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자율주행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더 미동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뭐 모트렉스라든지 많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 급등을 한 이유가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앨런 머스크가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를 하겠다. 물론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혹은 자율주행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런데 핵심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바로 해성 DS라는 종목은 돈도 정말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밸류체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요 회사가 이제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이제 패키지용 서브스트레이트. 물론 이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차량용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죠. 자동차에도 이제 많은 반도체들이 또 탑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판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뿐만 아니라 리드 프레임과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슈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지나치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 때 2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150억 정도 나올 정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수혜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번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21선 아래로까지 또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본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저 같고요. 질문 있는데 네네. 그럼 이 생산 능력이 지금 실적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도 해성 DS는 가동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어요. 네. 100%를 넘어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주야간으로 공장을 지금 계속 돌리고 그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성 DS도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과 관련된 이슈에도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 회사가 왜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겠는가? 테슬라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뚝딱뚝딱 모든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을 NXP라든지 인피니온과 같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피니온이라든지 NXP와 같은 굴지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해성 DS라는 기업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차량용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50원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해성 DS를 편입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
원샷 길 종목 소개도 좀 간략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뭐 9,990원인데 그냥 10,000원, 1만 원에 편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이고요. 요 회사도 역시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요 회사가 왜 자율주행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겠는가? FMS라고 하는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관제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량이 운행이 될 때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다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피드백을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라이다, 레이더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정보를 축약하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까지 모두 가지고 오. 있어야만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라는 거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바로 AI 매틱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유니퀘스트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 요 AI 매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 6월 달에 무려 50만 대 가량의 관리 차량을 운영 중인 차량 관제 플랫폼 기업 PUI라고 하는 차량 관제 플랫폼 네. 기업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오. 그중에 일부 관리 차량들을 이제 떼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내년도 정도라면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을 한번 오, 기록할 수 네. 있을 정도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 많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매출액이 나온다라거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실제로 현업에서 ADAS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영상 알고리즘과 관련된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I 매틱스라는 기업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많이 급등한 또 자율주행 종목을 좀 따라잡는 건 약간 이제 타이밍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숨죽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유니테스트라는 기업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10,000원에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 가격은 8,900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길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혹시 무료 방송 준비되어 네, 있으실까요?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이 없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심하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점은 오전에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 강조해드렸던 수평이동 꼭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시장, 주도주 장세가 펼쳐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진통을 좀 겪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다소 좀 부진한 종목이 있다면 주도 섹터의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장이 끝나고 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해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분석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영민 매니저님 말씀 참고하셔서 오후장 흐름 잘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영민 매니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